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족법 중에서도 우리 자녀 방문권을 방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부부가 헤어지면서 자녀가 있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 이슈가 이제 제일 큰 이슈인데요. 아이들 이슈를 누가 키우느냐 하는 커스터디 이슈가 있고, 또 만약에 이제 한쪽 배우자가 키우게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키우지 않는, 같이 살지 않는 배우자가 아이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건지, 이 이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차일드 서포트를 받는 것만 그런데 이제 같이 맞물려 있겠죠.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어런팅 타임이라고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배우자가 뭐 주말에 이제 아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방학 동안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 이제 중요한 이벤트, 아이들의 생일, 부모 생일, 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럴 때 한쪽 부모랑만 계속 아이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드는 것은 이제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뭐 해를 바꿔가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인지를 해야 될 것이 상당히 참 섬세한 문제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은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페어런팅 타임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서로 어레인지를 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추후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합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디얼리 뭐 양쪽 부모가 반반씩 50-50로 페어런팅 타임으로 키운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반반씩 해서 키운다라는 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50-50를 요구하는 이유는 처음에 나오는 게 서로 차일드 서포트를 크게 주고받을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차일드 서포트, 자녀 부양비는 자녀를 키우는 쪽 배우자한테 키우지 않는 쪽 배우자가 주는 건데,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자기가 차일드 서포트의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 참 많습니다만, 또 어찌됐든 감정적인 원인 때문에 아이들과의 어떤 이모셔널한 그런 것을 계속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부모의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50-50로 하려다 보면은 사실 현실적이 않은 부분이, 서로 헤어졌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어커모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커뮤니티 내에 살아야 되고, 또 아이들이 양쪽 집을 똑같이 반반씩 오가면서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선 똑같은 아이들의 물건도 양쪽 집에 각각 구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이제 소모적인 부분이 있죠. 아이들이 또 어릴 때야 뭐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걸 서로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또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든지 애프터 스쿨 같은 거를 하려다 보면 참 현실적으로는 반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다 리solve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어느 한쪽 배우자가 더 주로 아이들을 키우고 다른 쪽 배우자가 자녀 교섭권, 자녀 방문권을 갖게 되는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 양육비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좀 더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더 푸시를 하기 위해서 자녀 양육비를 내면서 아이들을 만나기만 하는 배우자에게 이제 이 자녀 방문권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해서 새로운 스텝 페런트가 들어온 경우에 birth parent, 원래 낳았던 상대방 배우자보다는 스텝 페런트가 롤을 더 뭐 경제적인 서포트라든지 아이들과의 친밀함이라든지도 이제 리플레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지 않고 이제 방문하는 한쪽 배우자가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선물 같은 것도 아이들과의 관계를 좀 멀리하거나 아빠 엄마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로부터 이제 숨긴다든지 어디 이제 감춰두고 안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극심한
그러니까 어른들 간의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를 자꾸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실 성숙하게 바라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그 폴리스 스테이션에서 만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이제 만나기로 하고 약정이 돼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폴리스 리포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만나기로 했는데 어쪽 배우자가 뭐 일방적으로 못 만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뭐 실수든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그렇다면 미스된 데이스 같은 것을 다시 어레인지해서 메이크업 비지테이션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서로 성숙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배우자 쪽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그 아이들 방문권을 갖다가 방해를 하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배우자 쪽에서는 법원에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인포스를 해달라고 모션을 파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메이크업 비지테이션 그런 스케줄을 다시 짤 수도 있고,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판사가 그 자녀 교섭권을 방해한 그 배우자에게 뭐 감옥에 넣는다든지 해서 제일타임을 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극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 커스터디 어레인지먼트, 그러니까 그 양육권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꾸 아이를 만나는 거를 방해하고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내가 왜 그 아이 서포트 어마운트는 줘야 되느냐 하고 자녀 양육비를 안 보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녀 양육비와 자녀 교섭권은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이를 하기로 한 자녀 양육비는 페이를 하되, 만약에 이런 극심한 그 자녀 방문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이 또한 역시 법원에 이런 문제를 알리고 또 거기에 적절한 어떤 릴리프를 받는 것이 맞고, 서포트 금액을 계속 페이를 하되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뭐 에스코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커스터디, 즉 양육권이 바뀔 정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할 것이냐, 이혼 당시 정할 때 결국 보는 것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부모와 사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모가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양쪽 부모에게 똑같이 그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커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 기본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 배우자의 자녀 방문권을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그 커스터디언 페런트에게는 극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 자녀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그라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합의문을 작성하다 보면 그래서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뭐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대방 배우자와 서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의견을 안 주고, 서로가 그 상대방 배우자도 아이들이 잘 번딩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도 한쪽 배우자가 애를 데리고 타주로 이주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리스트릭션을 하기로 하죠. 그런 내용을 하는 이유가,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자기를 낳아준 양쪽 부모와 정확하게 이렇게 이퀄리 균등하게 번딩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극심한 경우에 이렇게 다시 이혼 법정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뉴저지 경우는 적어도 형사적으로
어떤 그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 양육권을 자녀 방문권을 방해하는 것은 criminal prosecution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옵션은 뭐냐? 그것은 civil lawsuit으로 이혼 법정이 아닌 그냥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게 이제 tort claim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상해 인주리 같은 것으로 civil action, 민사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을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서로 아이들이 양쪽 부모를 왔다 갔다 하고 만날 때는 반드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이들을 픽업하고 또 데려갔는지 레코드를 꾸준하게 페이션하게 키핑하시는 것이 추후에 어떤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